바로 자반증이라고 하는데요. 자반증이요? 많이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병인데 네.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토피도 10년 전에는 그렇게 흔한 병이 아니었듯이 자반증도 지금은 희귀 질환에 가깝지만 해가 갈수록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질환인지 겁나기도 하고 궁금증이 커지기도 하는데요. 한동아 한의원의 한동아 원장님을 모시고 자반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반증 좀 생소한 질병이긴 한데 종류도 좀 여러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급증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알레르기성 자반증입니다. 보통 감기에 걸리면 다리 부분에 고춧가루 모양처럼 작은 반점이 생기는데요. 네. 복통과 관절통이 동반되기도 하죠. 근데 그런데 반점들은 작은 혈관들이 터져서 만든 피멍입니다. 그래서 자반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검사를 해도 전혀 이상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내 아이가 혹은 내가 감기를 앓고 났더니 피부에 이상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자반증이 아닐까 의심할 텐데요. 알레르기성 자반증 어떤 모양인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피부에 반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 질환으로 처음에는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피부 질환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가려움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여전히 붉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혈관이 터져서 나타나는 자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복통과 관절통이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를 HS 자반증이라고 표현하고요. 재발률도 굉장히 높고 합병증으로 만성 사구체 신염이나 심지어는 신부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걱정스러운 질환이죠. 네. 초기에 감기를 앓고 났더니 피부에 이상이 생겼다. 그럼 이제 원인,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나타난 원인 주로 감기 때문입니까? 감기 때 가장 이제 흔하게 나타나게 하는데요. 감기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면역 체계가 이렇게 불안정해져 있는 게 원인인데 감기 때 항상 복용하는 항생제나 해열제, 그다음에 식이의 문제, 스트레스, 과로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자기의 면역 세포가 자신의 혈관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출혈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자기 몸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아연이란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인데 네. 아연 결핍증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란 질환이 옛날에는 없었던 질환인가요? 과거에도 우리 조상들을 많이 괴롭혔던 질환이죠. 네. 실제로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면 마치 증상이 포도송이처럼 보인다 해서 포도역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고요. 서양 의학보다 보고가 더 빨리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증상을 살펴보면 요즘의 알레르기성 자반증과 포도염은 아주 동일한 질환으로 볼 수 있죠. 네. 보통 피부 질환은 치료를 해도 재발이 일어나기가 쉽잖아요. 네, 그렇죠. 알레르기성 자반증 경우는 치료를 하면 효과는 어떤 편인가요? 심한 복통이 있는 경우는 입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심한 복통이 있는 경우는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반복적으로 복통이 나타나거나 또 이렇게 증상기에도 한방 치료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한방 치료를 하게 됐을 때 재발률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보통 평균 재발률이 30에서 35%나 돼요. 그런데 한방 치료하게 되면 4.5%까지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고, 이제 이것은 개체 환자의 면 체계를 스스로 안정되게 하는 아주 좋은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알레르기성 자반증으로 고생을 하다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리에 이게 붉은 반점이 생겨서 제가 좀 많이 심해진 상태에서 이제 찾아오게 됐어요. 이게 약 부작용 같은 거라서 병을 낫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좀 더 심해진 거예요. 또 밀가루 음식 같은 걸 이제 섭취하면 바로 이렇게 다음날 정도에 이렇게 불긋불긋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발가락 이제 손가락만큼 게 부을 때도 있거든요. 이 치료 받으면서 아픈 건 전혀 없고요. 그냥 가끔 이제 보기에만 좀 안 좋을 뿐이지 그런 건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환자분의 이제 자반 증상이 보이죠. 저렇게 반점들이 나타나고요. 저것은 이제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색소, 녹황색소에 많이 들어있는 색소 양을 측정하는 장치고요. 네. 모세혈관을 측정해서 혈관의 컨디션을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진찰을 하는 화면입니다. 네. 모세혈관 원래는 저렇게 보여야 되는데 아까 그 환자 같은 경우는 잘 관찰이 되지 않았죠. 지금 치료 전후의 사진이 보이네요. 깨끗하게 안정이 됐죠. 네. 애들 같은 경우는 저 정도까지 안정이 되려면 재발이 안 되게 하려면 8주에서 12주 정도 치료를 하게 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요. 성인은 약간 긴 기간 동안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초기에는 저 관절통도 복통도 동반되는데 그것도 급성기만 나타나고 자반만 기복을 보이면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알아봤는데요. 다른 자반증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모세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색소성 자반증이 있고요. 네. 또 혈소판 숫자가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 있습니다.
지금 색소성 자반증이 나타나네요. 볼펜으로 찍어놓은 작은 이렇게 반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색소 침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색소성 자반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색소성 자반증을 치료도 이제 대부분 이제 한방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카로티노이드, 지금 녹황색 채소가 나오죠. 네. 녹황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나 또 바이오플라보노이드, 특히 이렇게 메밀이나 귤의 안쪽 껍질, 여기 양파가 보이는데 양파의 붉은 피막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자반을 이렇게 막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식이요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과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앞서 말씀하신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증상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죠.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응고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혈소판 숫자가 부족해지니까 출혈이 일어나고 피멍이 드는 거죠. 이제 긁어서 난 상처들입니다. 혈관들이 약해지고 출혈이 쉽게 일어나죠. 검사상 혈소판 수치가 부족해져 있는 경우를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라고 하는데 알레르기성 자반증 혈소판 수치가 정상이죠. 네. 지금 적혈구들이 보이고 저 위쪽에 보니까 핑크빛으로 보이는 게 바로 혈소판입니다. 네. 네, 혈소판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생소했지만 놀라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는 질환, 바로 자반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자반증이나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자반증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렇게 좀 숫자는 많이 되고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좀 치료에 임해야 될까요? 최근 알레르기나 면역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어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환자 여러분들은 자신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과적으로 면역 체계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또 희망을 가지고 나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치료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반증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한동화 한의원의 한동화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